이 도브비누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요즘 이걸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1,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절대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딱 알아요. 얘는 하나도 효과가 없고요. 도브비누 중에 이게 있어요. 이거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집니다. 진짜 탈모를 떠나서 누구든지 쓰시면 좋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원장님, 하다가 지금 탈모까지 왔는데 피부과랑 탈모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피부과가 탈모를 주관으로 보는 전문 과목이에요. 피부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머리에 문제가 있어, 손톱에 문제가 있어. 이건 어느 과 가야 돼? 머리와 손톱도 각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피부과가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피부과가 탈모의 전문과예요. 실제 원장님 그럼 탈모 관련해서 시술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경북대 출신입니다. 경북대가 탈모로 제일 유명해요. 경북대에 대머리 탈모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엄청 유명하세요. 탈모 박사인데 대머리세요? 아닙니다. 그분 대머리는 아니시고 우리나라에서 모발이식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또 가장 많이 하신 박사님이 경북대에 계세요. 그래서 경북대 탈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과정 중에 당연히 탈모를 많이 보았죠. 탈모가 저희 모교에서 가장 주력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의 모발이식 수술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의 이모시죠. 처이모님이 집안의 그 가계상 탈모가 있으셔요. 여성에서 발생한 남성형 탈모예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모발이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원장님께서요? 저도 모발이식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잘 나왔나요? 그럼요. 모발이식 한 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효과가 좋아서 지금까지는 잘 버티셨는데 탈모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되나 고민하시던데 후두부에서 이제 모발을 떼서 옮겨 심는 건데 후두부의 모발의 밀도가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원장님께서 탈모 시술도 하셨고 굉장히 전문가시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오늘 주제는 비누잖아요. 네. 비누는 좀 다른 영역 아닌가? 원장님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비누 잘 알죠. 제가 직접 호기심이 많아서 비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비누가 양잿물과 관계가 있는 거 아세요? 양잿물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양잿물은 쉽게 말하면 강알칼리죠. 그래서 양잿물 먹고 피를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잿물은 강알칼리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에요.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둘 다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 양잿물이 기름 성분, 유지 성분과 만나면 그게 비누의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는 약알칼리성 성분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산성인데 우리가 약알칼리성인 비누로 쓰면 당연히 뽀드득뽀드득거리고 얼굴에 있는 각질도 다 녹아버리고 때도 녹고 먼지도 녹고 뭐 기름도 다 녹아버리겠지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방 성분까지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뽀드득뽀드득한 거예요. 그 뽀드득뽀드득 소리는 어찌 보면 우리 피부가 내는 비명 소리일 수도 있어요. 피부가 그냥 살려줘. 그럼요. 이게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 기름 유막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저 화장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에 빠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누 막 써가지고 뽀드득뽀드득거리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근데 여기에 뭐가 좀 났어요. 요거는 왜 그러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 무섭다는 대상포진입니다. 제가 구독자 10만을 돌파하는 날에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제일 아프다는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 물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물집이 낫는 과정으로 이렇게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10만 돼가지고 이렇게 대상포진 걸릴 정도면 앞으로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이 아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도브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 탈모에 좋다라는 말이 약간 이거죠 마케팅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누로 보통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막 빡빡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비누로 머리 감으면 두피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 비누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비누는 대부분 pH가 9에서 10 정도의 강알칼리성입니다. 하지만 도브 비누는 조금 달라요. 도브 비누는 합성을 통해서 약알칼리성 비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브 비누가 처음 나왔을 때 전 되게 센세이셔널했다고 생각했어요.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비누를 써보면 되게 뽀드득뽀드득 했는데 도브 비누를 써보니까 이게 뭐 비누를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 뭔가 여기 얼굴에 막이 있는 건지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거 뭐 비누야, 이거 뭐 안 닦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번 헹궜어. 이게 덜 닦여서 비누가 남아있는 줄 알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피부에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피부에 남겨놓은 거죠. 비누라는 게 우리가 세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그 세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약간의 지질 성분, 기름 성분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뽀득뽀득하고 기분은 좋은데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죠. 그래서 겨울 같을 때 막 진짜 비누로 얼굴 막 씻고 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돌아다니면 막 얼굴이 막 허옇게 일어나고 나중에 이렇게 빨개져요. 왜냐하면 비누를 통해서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그런 유막이 사라지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진 거죠. 피부는 약간 우리 지붕 같은 데 보면 처마에 있는 이런 기와장 같은 원리예요. 기와장이 이렇게 여러 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와장과 기와장 사이에 기름이 붙어서 이 기와장과 기와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기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기와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씩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늘처럼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그게 떼라 그래가지고 막 밀었어. 그 기와장을 우리가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피부가 나빠지죠. 그러면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얘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얼굴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버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볼이 이렇게 빨간 게 뭔가 겨울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기막하고 손에 이제 장갑 끼고 볼이 빨가면 겨울이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절이 생긴 이유가 어찌 보면 비누, 우리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그 비누 때문에 생긴 어두운 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을 정리해보면은 기존 비누는 엄청나게 강알칼리성이었고 근데 우리 피부는 pH 4에서 5 정도 되는 그런 피부니까 강알칼리가 착 붙으면은 이게 오히려 더 손상을 시킨다. 근데 도브 비누는 좀 약알칼리여서 손상되는 게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탈모랑은 사실 연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브 비누가 탈모에 좋다라고 소문난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일반인들이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피도 피부입니다. 피부에 좋은 것은 두피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양잿물 강알칼리라고 말씀드렸죠. 지방과 양잿물 같은 강알칼리를 반응시키는 전통적인 비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나 클렌저처럼 합성 계면 활성제랑 보습 성분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걸 굳혀서 고체 비누로 만든 게 도브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모양만 비누일 뿐이지 성격은 약산성에 가까운 샴푸, 우리가 요즘 쓰는 바디 클렌저와 유사해서 훨씬 부드러운 작용을 하는 거죠. 많은 탈모인들이 겪는 지루성 피부염은 일반적인 샴푸로 막 감다 보면 두피가 물론 튼튼하긴 하지만 여기도 피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강력한 세정제 성분으로부터 나오는 자극이 꽤 심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브 같은 약알칼리, 그 다음에 중성에 가까운 그런 세정제를 쓰게 되면 피부 자극이 줄어들고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피를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성 계면 활성제가 빠진 것만으로도 예민한 두피의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광고 아니잖아요? 도브 비누 광고 아니죠? 아니 너무 도브 비누만 쓰면 뭐가 다 나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도브 비누를 말씀드린 이유는 도브 비누가 제일 싸요. 그리고 1,500원짜리 비누 얼마 판다고 거기에서 우리 광고비를 주겠습니까?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00원 비누로는 남는 게 없어서 광고비를 주지 않습니다.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광고 없이 정말 좋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바세린을 만드는 회사가 유니레버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 지인으로부터 유니레버 사장을 자기가 만나는데 같이 만날래라고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광고인지 오해살까봐요. 그럼요.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좀 뭔가 행동을 조심하시는군요, 지금. 그럼요. 제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전 뱉은 말은 지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 광고가 아닌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도브 비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샴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성분들이 샴푸에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설명이 좀 잘 안 됩니다. 샴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도브의 순한 성분 때문입니다. 시중의 저가형 샴푸에는 자극이 강한 설페이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가 주로 쓰이거든요. 그게 또 세정력은 좋지만 두피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브는 자극성이 적은 순한 계면 활성제, 소디움 라우로닐 이세치오네이트가 쓰입니다.
코코넛 오일 유래 성분으로 일반 샴푸의 설페이트 계열보다는 자극이 현저히 낮고 수분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1999년 연구에 따르면 설페이트 대비 자극도가 낮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민감성 두피 환자들이 도브를 사용 후에 가려움증이 줄었다고 느끼는 실질적인 원인이 이겁니다.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민감성 두피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보습 성분입니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 후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일반 샴푸는 잔여물 없이 기름기를 빼는 데 집중하지만 도브는 보습막을 남기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용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씻었는데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보습막을 남기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쌉니다. 요즘 샴푸 너무 비쌉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사도 비쌉니다. 저가형 샴푸라 해도 가성비는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브 비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 세안을 해도 될 만큼 전신에 다 사용 가능한 저자극 세정제입니다. 이런 고체 형태의 비누가 되게 고급스러운 비누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고급 리조트 같은 데는 고체 비누가 있어요. 그 어메니티가 다른 샴푸나 바디 클렌저가 아니라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리조트에는 고체 비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고체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도브 비누가 가격은 싸지만 고급스러운 꿀템입니다. 그럼 제가 원장님 얘기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도브 비누가 좋은 이유가 성분이 순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습이 굉장히 잘 된다. 근데 싸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샴푸도 어느 정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가격이 그냥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걸 추천하시는군요. 싸지만 고급스러운 비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도브 비누가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가격까지 싸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템은 내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고가의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가의 시술을 누구나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을 하는 겁니다.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이 싼 화장품 으로 피부과 시술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집에서 내가 그걸 바르는 노력을 통해서 피부과 시술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화장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다 읽어보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멀리 있는 남해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미국 뉴저지, 뉴욕, 그 다음에 캐나다, 전 세계에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저희 병원에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장품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수 인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다고 정말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도브 비누 진짜 기능 좋은데 가성비 짱이다. 그래서 쓰면 너무 좋다. 탈모에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도브 비누 쓰면은 탈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됩니다. 도브 비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센서티브 바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흰색 오리지널 바, 인공 향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센서티브 바는 무향이며 성분 구성이 더 순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두피나 탈모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자극 요소를 최소화한 센서티브 바 제품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의도한 보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두피 탑을 먼저 체크해 보고 쓰셔야 합니다. 순한 세정제이다 보니까 원래 쓰던 샴푸 제품보다는 세정력이 약해서 피지와 노폐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씻기지 않는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비듬과 각질을 유발하고 결국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켜서 머리가 더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두피, 저도 약간 지성 두피거든요. 하루라도 머리가 안 감으면 저녁 때 되면 머리가 막 떡지고 그래요. 제가 전공의 할 때 머리 물을 한 3일 안 감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어 보이려고. 열심히 안 하네라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머리를 안 감은 적이 있습니다. 아,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 그렇죠.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한 3일 안 감으면 머리가 완전 굳어가지고 무스 바른 것처럼 돼요. 그만큼 지성 두피는 과도한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도한 피지가 모공을 막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정력이 약한 도브 비누를 쓰면 피지가 너무 축적이 돼요. 그래서 각질과 비듬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지루성 피부염과 탈모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한 자극보다는 철저한 청결
관리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샴푸, 뭐 헤드앤숄더 같은 샴푸를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성 및 민감성 두피는 매일 써도 무방하긴 하지만 지성 두피랑 좀 달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피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분,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안 나오고 노폐물이 많은 환경이 아니라면 매일 머리를 감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만 가볍게 감으셔도 됩니다. 거의 80이 넘어가는 그런 환자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막 미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샴푸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두피가 정말 좋고 머릿결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이나 민감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머리를 감지 않는 것도 두피 건강에 탈모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막 피지 분비가 많고 이러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피지 분비가 너무 적게 나오고 그런 분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지는 그것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구 비누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 쓰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도구 비누가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아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품 하나를 바꿨다고 머리가 갑자기 나거나 안 빠지는 마법 같은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샴푸나 세정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피 환경을 관리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샴푸 교체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기존에 쓰던 제품이 너무 자극적이었고 너무 몸에 안 맞았다 이런 뜻을 반증하는 것이지 도브비누나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해서 안 나던 머리가 막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자극적 세정제가 유발하던 두피 손상과 모발 탈락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머리 빠짐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으면 막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몸을 관리하듯이 두피 환경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치료가 확 된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예방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 네,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탈모가 더 심해지지 않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제품 하나 바꿨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니던 피부과를 바꿨을 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의료 행위, 그 다음에 시술 같은 것은 화장품이나 뭐 샴푸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클 수 있죠. 하지만 주변에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찾는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적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의에게 받으면 좀 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물론 뭐 피부과 전문의 아닌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누구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된다는 그런 개런티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보증이 필요한 건데 피부과 전문의라는 자격은 두피도 피부라고 말씀드렸죠. 4년 동안 피부만 공부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공부했던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고 많은 전문의 중에서 원장님은 어느 정도 등급일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피부과 전공의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 2년, 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도 많지만 저도 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탈모와 비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오해가 확실히 풀렸습니다. 비누, 이 도구 비누를 쓴다고 치료가 확 되는 건 아니고 예방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 중에서 남성 탈모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피부과 오면은 어떤 시술을 받으면 가장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여성 탈모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모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탈모학회, 모발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탈모 환자분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탈모의 원인이 뭔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여성 탈모 중에는 정말 전신질환, 빈혈이라든지 호르몬 장애라든지 심지어 뭐 폐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성이지만 가족 중에 아버지나 삼촌, 남자 형제 중에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남성형 탈모가 여성에게도 발생을 하면서 남성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영향을 주면서 남자들처럼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과에 오시면 일단은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따라서 다양한 약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술 같은 게 있습니다. 두피에 자극을 줘서 주사 같은 걸 놓는 치료가 있고, 두피에 줄기세포나 이런 걸 주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처 이모님처럼 여자분들도 모발 이식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단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을 치료, 그 다음에 시술, 그 다음에 수술, 이렇게 세 단계로 치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시술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탈모 시술 특집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부는 성현철. 네, 원장님과 오늘 비누와 탈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탈모 걱정이신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정말 집중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보신 분들한테 좀 정리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 덕에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탈모 유전자를 받아서 탈모가 진행되는 남자, 여자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두피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후천적 영향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이 있으십니다. 유전적으로 생기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치료나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도부 비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탈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피의 환경을 우리가 최적화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탈모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도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 건강의 상태가 결국에는 탈모에 영향을 주는 거죠. 머리도 결국엔 우리 몸의 하나인데 따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라는 질환에 대해서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부 비누는 탈모가 유발되는 환경을 좋아지게 해주고 두피를 개선시켜줘서 순하고, 그 다음에 보습 성분도 있고 또 가격도 싼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소디움 라우로닐 이세치오네이트 가스입니다. 발음이 너무 힘든데 다시 한번요. 도부는 자극성이 적은 순한 계면 활성제 소디움 라우로닐 이세치오네이트가 쓰입니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성분, 예를 들어서 라우닉 애시드 같은 발음이 또 안 되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성분 중 하나인 라우릭 애시드 안 되겠다. 이건 포기하자.